명 없는 지금 가온고 친구들 됐어요? 하고 걔랑 헷갈리지 말라. 헷갈리지. 36에 헷갈리는 거. 지영이었나? 주영. 주영이었나? 명균이 맞고 근데 명균이 못 봤네. 명균이 다 봤네. 명균이 다 봤네. 한 바닥이 다 봤네. 지호야. 얘만에 명균이 있었네. 성명균? 너 있을걸? 있을 거는 뭐야? 무슨 뭐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수아랑 남영이 열둘 나도 명균이 못 봤어. 수아이 형이랑 오늘 열셋 한 박아봤는데. 자, 오늘 진행 받을 부분은 헷갈려. 몰랐어. 16페이지 해보자. 앞쪽 교재 말고 뒤쪽 질문 받는 교재 16페이지. 16페이지 질문 76번 가볼게. 지금 76번 문제도 그렇고 선생님이 최다 경로를 찾는 유형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도 풀 수가 있고 겹치는 개수가 2개 정도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같은 것이 여러 개 겹쳐져 있을 때 걔네들이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배열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최단 경우를 찾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죠. 지금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최단 경우를 찾는 게 그냥 평범한 문제일 때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하면 편한데 우리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까.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최단 경로라면 지금 상태선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또는 위쪽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위쪽으로 가는 것을 어떤 배열로 했을 때 그 배열마다 각각의 다른 경로들이 발생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 맞죠? 지금 보니까 어쨌든 총 몇 칸을 진행하게 돼 있는 상태? 5칸을 진행을 해야 돼. 그 5칸이라는 건 오른쪽 3번에 반드시 위쪽 2번을 진행을 해서 B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가야지만 최단 경로가 된다는 거지. 왼쪽으로 가는 순간이라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단 경로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일렬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열된 수수에 맞는 화살표 모양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였다고. 지금은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최단 경로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표의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내가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를 마치 다른 것처럼 먼저 순열로 계산을 해놓고 그들 중에 겹친 애들 개수만큼의 계승으로 겹친 애들의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그게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증명을 할 때 사실은 조합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나? 잘 들어봐. 지금 이 5개 중에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가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가 필요한 거? 3자리. 위쪽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화살표 몇 자리? 그럼 지금 내가 계산하고 있는 이게 뭐냐? 사실은 총 주어진 5자리 중에 어떤 3자리를 뽑아서 내가 거기에 오른쪽 화살표를 집어넣을 거냐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 그리고 이 계산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겹친 개수가 더 다양할 때는 이것만으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여러 번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최단 경로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을 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는 문제 75번부터 봐봐. 75번 내가 알고 있는 일반 격자가 아니야. 왼쪽 위에 두 칸이랑 오른쪽 아래 한 칸이 비어있는 상태. 76번 더 심각해. 격자가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 77번 더 엉망입니다 지금. 78번은 격자는 맞지만 중간 어딘가에 지나갈 수 없는 격자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럴 때는 오히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하기보단 경로 누적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편태기가 편태기가 몇 번 물어봤지? 76번? 76번. 잠깐만 그림 좀 그려볼게요. 4칸, 4칸, 2칸. 자, 대충 그려봤어. 뭐 모양이 정확한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때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일치하지 않는 격자를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건 그거야. 어찌됐든 간에 격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격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다. 들어봐. 이렇게 가는 경로들이 최단 경로가 될 테니까 이 선을 이쪽 라인에다 붙여주고 이쪽 선도 같은 선상에다 붙여서 격자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면 이런 모양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선생님 말 들어봐. 지금 어쨌든 최단 경로는 절대 이쪽 경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지. 최단 경로라는 건 왼쪽으로 가는 경로가 포함이 되면 안 될 테니까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될 수 있는 거 분명히 맞거든. 그걸 격자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가 A일 때 이 지금 부분을 이쪽에다가 끌어다 놓는 거 그 생각 어떠냐고. 좋을까 좋지 않을까? 좋지 않죠. 왜냐? 여기 나머지 격자들의 간격이 여기에 있는 간격이랑 같다는 가정이 있었다면 하나만 끌어다 놓더라도 격자는 일치했겠지. 그런데 얘가 이쪽 선상으로 온다고 해서 나머지 격자들이 이 같은 선상에 걸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문제고, 이럴 때 이제 경로 누적을 시켜달라는 얘기야. 가자. A에서 무조건 오른쪽이나 무조건 위쪽으로만 가는 경로로 갈 겁니다. 그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에 대해서 일단 제일 아래쪽 부분은 한 가지씩만 존재하게 될 테고, 여기도 한 가지가 되겠죠. 아니? 네. 여기는 몇 가지일까? 여기 한 가지씩.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누적 경로를 찾으려면 그 누적 경로가 어느 경로와 어느 경로에 합이 돼야 되느냐, 내가 어떤 지점에 이를 수 있는 경로의 수가 궁금하다면 그 경로의 수는 왼쪽에서 오고 있는 경로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경로의 합이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경로 누적을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지점은 이쪽에서 오는 거 아니면 이쪽에서 오는 게 가능할 건데 지금 여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올 수 있는 방법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누적을 시켜 나가자는 거죠. 이제 빠르게 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여기 몇 가지? 여기도 세 가지. 됐죠? 그 다음 이쪽 몇 가지? 이쪽에서 오는 경로는 지금 없는 거니까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이쪽에서 오는 경우가 없어. 그러려면 왼쪽으로 돌아갔어야 돼. 없는 거죠. 한 가지. 그 다음 여기는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그 다음 여기는 위로 올라오는 두 가지와 왼쪽에서 오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다섯 가지. 그 다음 여기 다섯 가지. 여기는 여덟 가지. 그렇다면 여긴 아홉 가지. 그리고 여기는 여덟 가지. 여기는 17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한 지점 한 지점을 갈 수 있는 경로를 누적시켜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수업할 때도 최대 경로 문제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해서 이걸로만 고집하는 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어. 오히려 중학교 때 해봤을 때는 혹시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하나씩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경로들을 누적시키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하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질문? 77번이라. 자, 77번도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혹시 맞춘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 문제 있는지 찾아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77번 문제 지금 못 풀었던 친구들은 지금 다시 해봐. 경로 누적시켜. 이쪽으로 가는 경로와 이렇게 오는 경로를 합해서 여기가 A 가지고 여기가 B 가지였다면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지점의 경로의 수는 A 플러스 B 가지가 된다는 내용으로 가면 되겠지. 무조건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떤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로의 수는 왼쪽에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고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푸는 사이에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자, 같이 해보자. 항상 경로는 왼쪽에서 오고 있는 게 몇 가지이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게 몇 가지인지를 누적해서 가는 겁니다. 최소 A에서 B로 가는 거 맞지? 그럼 가자. 여러분들 대답으로만 할게. 몇 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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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왜 한 가지지? 왼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치? 위에서 내려오는 경로밖에 없으니까 이쪽을 따라서 오는 경로 그만큼만 누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여기는 그 다음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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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는 여긴 여기는 두 가지 맞죠? 여기는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상기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걸. 그럼 여기는 8가지. 여기 7가지. 여긴 9가지. 여기는 17가지. 아까도 17가지 아니었던가? 네. 기가 막히게 정답에 크기를 맞췄네. 자, 또 질문. 자, 78번 같은 경우는 세 칸, 네 칸, 세 칸, 네 칸.
거니? 누구야? 자, 선생님의 조언은 잘 챙겨서 들어. 이렇게 뭔가 여기 뭐야 이거? 뭐 장애물이 있는 건지 뭐 연못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인데 이걸 아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에 대한 격자를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A에서 출발해서 B? 잠깐만 문제 다시 볼게. A에서 PQ를 잇는 도로 위에 최소 한 점을 거쳐 B까지. 이 얘기지? 여기에서 그냥 최종 경로라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무조건 와야 된대. 여기를. 이 중에 한 군데는 들러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나? 그럼 이건 경우 얼마나 잘 나누냐에 따라서 경우가 정답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겠네. 첫 번째, A에서 알파를 들렀다가 B로 가는 경우. 저기 명칭이 있지 않나? 명칭이 있어? 히라 적혀있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 있는 대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부족하다면 보충해 줄 테니까. 두 번째 어떻게? 유지 큐부터 2점. 그럼 유점을 알파라고 해볼까? A에서 알파를 들렀다가 B로 가는 경우도 있겠네. 또 있을까 없을까? A에서 알파, A, P, B 분명히 확실할 거고 A, 알파, B도 확실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 있어. 그걸 한번 찾아봐. PQ, A, PQ. A, P, Q, B는 여기에서 계산이 될 거야 아마. 그지? P에서 바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지만 이쪽을 따라 가는 경우도 계산이 될 테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찾아낸 모습들 중에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 큐비 A, 큐비 큐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A, 큐비라는 게 있긴 있을 거거든. A 알파 큐비 A, 알파, 큐비, 알파까지 갔다가 Q 가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또다시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주자면 지금 얘네들이 표현 못하고 있는 정답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뭘까요? 한 칸만 뭔가 A에서 한 칸만 가고 바로 위로 올라와서 A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어디야? 뒤쪽으로 한 칸만 이렇게? 가고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갔다 안 되는 A, B, Q, A, P, P. P, A, B, Q. B는 이미 갔잖아. 들렀다가 가기를 말했던 거니까 지금 이걸로 계산하면 정답보다 정답의 개수가 더 적게 나올 거야. AQ 알파 그거는 최대 경우가 아니겠지? Q에서 Q까지 가는 건 좋은데 알파라는 건 내려오는 과정을 선택하는 거니까 지금 계산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경로의 개수가 한 칸은 더 많게 돼. 최대 경우가 될 수 없지. 응? 한 명이라도 좀 말해줬으면 좋겠네. 우리가 계산한 것 중에 뭐가 누적됐으니까 이런 건 제거를 해야 되고 뭐는 지금 계산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계산을 추가로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야 경우의 수를 잘 풀지. 경우의 수가 그런 건데 문제가 원하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중복 없이 계산해서 정답을 말하는 게 경우의 수잖아.
B 바로 아래점 그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QP 쪽으로 가가지고 들어가. QP 쪽으로? 뭐 이런 쪽으로? 거기 한 번 걸쳐서 가야 되는 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알파를 들른다고 하는 그 정답 안에. 한번 다시 물어볼게. 최단 경로를 가려면, 그리고 저 PQ 선상을 지나려면 P하고 알파는 분명히 지나가야 되는 게 맞나? P하고 알파를 꼭 지나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랑 중복이 안 되는 중국 없으니까 A에서 간 다음에 알파 가는 거 말고 그렇지. 지금 아까 명균이가 말한 거에 대한 보충이 지금 중기에 대한 대답인데, A에서 여기에 지금 Q로 가는 경우 있어. Q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알파까지 왔다가 Q 들러서 오는 경로도 있을 거고, 알파 찍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B를 향해 가는 경로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정답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알파는 들르지 않았어. 바로 어디로 가? Q로 가서 B로 오고 있는 경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찾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풀이는 아니고, 뭐 처음 본 친구들이 이렇게라도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라고. 선생님 말은 좋은 풀이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할 건데, 먼저 얘 봐. A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B까지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니? 선생님의 추천이 뭐였어? 경로 누적이야. 이제 여기서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비어있는 격자가 있다 보니까 뭔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하기보다는 아예 이제부터는 이쪽 경로와 이쪽 경로로만 진행한다고 약속을 하고 누적시켜주자.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헷갈리지 말자. 오른쪽에서 오는 것과 밑에서 올라오는 걸 누적하는 거야. 오른쪽에서 오는 것과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걸 누적하는 거니까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계산해야겠네. 여기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아홉 가지가 돼. 이거 경로수가 아홉 가지가 되는 거죠. A부터 P까지 가는 경로가 한 가지, P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아홉 가지. P에서 B로 간다는 건 P에서 B를 향해 바로 갈 수도 있고, 알파나 Q를 들러서 갈 수 있는 경로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찾는 거야, 얘들아.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하자. 어떻게 찾아주면 된다고? A에서 알파로 가는 경로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알파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로가 또 몇 가지인지 걔네들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어. 맞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지금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왔다가 가는 거잖아.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점 중에 하나 찍고 다시 가야 되는 거 맞아? 갈 때는 지금 왔던 것과 대칭 관계에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주면 되는 거고. 맞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은 경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A에서 이쪽에 있는 B 프라임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는 경로를 묻는 것과 같은 뜻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 여기 가려면 여기 어디든 들러야 돼. 문제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렇게 들르고 난 뒤에 B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측과 위쪽 방향으로만 모양을 바꿔서 풀어주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의 수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을 테고. 자, 좀 지저분했지만 그래서 그냥 가자.
자, 여기서부터 출발.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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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지금 누적 경로는 왼쪽에서 누가 오고 있고 밑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몇 가지? 누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아홉 가지. 아니야. 올라온 게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 몇 가지? 1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이쪽에서 오는 거 가능한 거니까 다섯 가지. 그럼 여기는 19가지. 여기는 여기 가자.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6가지. 그럼 여기는 25가지가 될 테고, 여기 두 가지, 세 가지, 9가지. 정답은 34가지의 경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렀다가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걸 하나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한 번만 대칭 이동 시켜주면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습대로 평소에 풀던 모습대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자, 중복조합 간단하게 좀 복습합시다. N개 중에 정확하게 얼개만큼을 뽑아내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 배웠던 조합이라고. 계산은 어떻게 했었느냐? N개를 얼개만큼 뽑아서 줄 세우는 일렬로 나열하는 것들에 대한 얼표만큼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합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중복조합인데, 그 중복조합이라는 건 똑같이 N개 중에 몇 개 뽑는 작업? 얼개를 뽑는 작업.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지? 일반 조합과 중복조합의 차이는 뭐였어? N개 중에 뽑는 얼개가 겹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겹치면 안 돼. N개 중에 정확히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만 뽑아서 얼개를 뽑아내는 거였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복조합은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되는 중복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계산은 누구로 하더라? 조합을 한다.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건 외우는 게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문제에서 누가 N의 역할을 하고 또 누가 R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중복조합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방정식의 형태로도 문제 내봐야겠다. 한번 순간적으로 대답해봐. 이거 x, y, z에 들어갈 해가 0 이상의 정수라고 한다면 0 이상의 정수면 처음부터 중복조합 선생님이 맞춰주고 있는 거지. 그지? 이때 x, y, z 이 세 종류의 문자는 n의 역할, R의 역할. n? 다시 물어볼게. 이걸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 왼쪽? 아, 의견을 얘 대답해. 왼쪽? 형은 어느 쪽? 오른쪽. 현택이는? 왼쪽? 민우는? 오른쪽? 이렇게 위협을 주면 막 오답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왼쪽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흘려듣지 마. 흘려듣지 말라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야? x, y, z 합쳐서 숫자로 바꿔볼까? 10을 만들 거야. 그럼 합쳐서 10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합쳐서 10을 만든다는 걸 x랑 y랑 z를 합쳐서 10번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애들이 x, y, z, 그게 주어진 종류. 그리고 걔네들을 합쳐서 10번을 뽑아야 되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보통 중복조합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문제 중 대표적인 문제들이 0 이상의 정수해를 갖고 있는 방정식 문제에 제일 많이 사용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받아볼게요. 79번 문제 한번 시작해보자고. 자, 5명의 사람에게 사과 1개, 오렌지 2개, 배 3개를 나눠줄 거다. 5명의 사람한테 사과 하나, 오렌지 2개, 배 3개를 나눠주겠대. 이 문제 이해 제대로 했는지 물어볼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게? 누구한테 사과 1개 주고 누구한테 오렌지 2개 주고 누구한테 배 3개 준다는 얘기 맞나? 그거야?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돼.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A, B, C, D 누구한테 사과 1개를 주고 그 다음 A, B, C, D 이 5명 중에 누구한테 오렌지를 2개 주고 또 누구한테는 배 3개를 줘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냐고. 아니야. 이 지금 문제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지? 그냥 이렇게 과일이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나눠주는 방법을 배 3개를 몽땅 다 한 사람한테 몰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렌지 2개를 몰빵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나눠 달라는 얘기야. 맞아? 네.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 질문 할만해. 분명히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중복조합으로 푸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중복조합으로 하려고 해도 막 N과 R이 판단도 잘 안 되고 힘들거야. 그래서 이것도 경우를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사과 1개 분배해주는 거. 사과 분배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사과는 나눠준 거 너무 쉽지.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D한테 줄까, E한테 줄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 O라고 하는 정답을 중복조합을 써서 표현을 하고 싶어. 몇 H 몇이라고 표현하는 게 O라. OH1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A랑 B랑 C랑 D랑 E를 합쳐서 사과 1개 만들어 주자는 얘기로. 어여와. 벌써부터 엄청 심각한 거야 이거. 뭐 엉겁결에 이렇게 정답도 말하고 오답도 말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내가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는 뭐가 N이고 뭐가 R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식을 만들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방정식의 얘기를 왜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중복조합 문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그 표현된 문제들을 전부 다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전부 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한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잘 못하는 거겠지만. 자, 오렌지 2개 분배해주고 싶어. 오렌지 2개는 몇 명한테? 5명한테 오렌지 2개 나눠주는 거지. 맞아? 그 오렌지 2개는 한 명한테 몰빵되는 거 돼, 안 돼? 돼. 한 개씩 2명이 받아도 되고 한 명이서 2개를 다 받아도 돼. 맞아? 그걸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A, B, C, D, E 합쳐서 오렌지 2개 받을 2명 뽑아보자는 얘기랑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 0, 0, 0, 0. 그러니까 A가 오렌지 2개를 몽땅 다 받는 경우. 어떨 때는 0, 1, 1, 0, 0. B와 C가 오렌지를 한 개씩 나눠 받는 경우. 그걸 중복조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세 번째, 배 3개, 5명한테 3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A, B, C, D 이 5개의 문자들 중에 0이라는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군 거고 1이나 2나 3이라는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구인지를 찾아달라는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가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오렌지 나눠주는 방법은 6시 2를 말하는 거니까 몇 가지? 15가지. 이건 7시 3 말하는 거니까 35. 그래서 5와 15와 35를 어떻게 주게? 당연히 곱해야겠지. 4가 나눠주는 경우 동시에 오렌지도 나눠줘야 되고 동시에 배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복적으로 풀게 되는 거지. 이걸 분리를 해놓지 않았다면 중복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사실은 이 문제를 지난주 수업 끝날 때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수업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어봤었어. 근데 선생님은 그때 이렇게 안 풀었고 그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아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조차 못하면 중복조합이든 뭐든 간에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 4가 나눠주는 방법 5가지 금방 끝냈어. 오렌지 나눠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급한 마음에 생각을 못해. 근데 오렌지 어쨌든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나눠주는 방법이 한 명이 2개를 몰빵해서 받는 경우 아니면 1개씩 나눠받는 경우 있다고 말했던 거 맞아? 그래서 오렌지를 나눠줄 때 2개를 한 사람이 받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1개씩 나눠받는 경우는 5명 중에 몇 명 뽑아주면 되는 거? 2명. 그래서 5씩 2가지.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오렌지를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 15가지. 중복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이 정답을 중복조합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풀 수 있다는 거지. 배를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야. 배 어떻게 나눠줄까? 3개 몰빵해서 2개 1개씩 나눠서 1개 1개씩 나눠서 맞나? 3개 몰빵 몇 가지? 5가지. 2개 하나씩 나누는 방법은? 옷이 아니야. OP 2개 받는 사람은 1개 받는 사람은 엄연히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먼저 2개 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이니까 5가지. 1개만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남은 4명 중에 1명일 테니까 4가지. 몇 가지? 20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야말로 50? 3. 그래서 10. 그걸 더한 35가지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중복적으로 풀리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또 질문? 81번. 81번 가볼게요. 빨, 노, 분, 20송이 4송이 이상씩 주문하면 일단 몇 송이씩은 다 사놓을까? 4송이씩 사놓으면 합쳐서 몇 송이 사는 거야? 12송이 사는 거니까 이제부터 합쳐서 몇 송이만 더 주문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제가 바로 갈게요. 빨도 분홍색을 X, Y, G라고 할게요. 원래는 20송이야. 그런데 이걸 그냥 중복적으로 풀면 정답이 안 나와. 왜? 이렇게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서 중복조합을 계산하게 되면 X, Y, Z로 보여지는 해들 중에는 모두 가능하다? 0이나 1이나 2나 3 같은 것들이 가능해. 근데 지금 무조건 얼마 이상의 정답이 나오길 원하고 있으니까 4 이상의 정답이 나오길 바라니까 4송이씩을 미리 사두자는 거지. 이렇게 미리 4송이씩을 사주자는 얘기야. 그래서 전원의 시계 표현은 얼마? 그럼 이제부터 만들 수 있는 건 이제부터 만들어진 해는 0도 가능한가? 네. 안 뽑혀도 되는 거 맞아? 네. 안 뽑혀도 왜 되는 건데? 4송이씩을 사야 되는 건데 왜 0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걸까? 이미 치환하면서 그럼 이미 4송이를 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빨간 거든 노란 거든 분홍 거든 안 사도 돼. 그치? 0이란 정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의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고? 중복조합을 써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의 해의 조건은 뭐? 0 이상의 정수. 0부터 정답이 될 수 있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맞니? 명균아. 그래서 몇 H? 자, 버릇처럼 말하면 안 돼. 이게 뽑을 수 있는 종류, 3종류가 된다는 거. 뽑아야 되는 개수가 8개가 돼야 된다는 거. 누가 N이고 누가 얼이 돼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문제 볼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해. 문제 볼 때마다. 이거 저대로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죠?
자, 넘겨볼까? 자, 질문. 82번 딱 보니까 딱이야. 분명히 경우를 나눠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정답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뭐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위에 건전지 모양으로 3칸짜리 꽉 채워져 있는 문제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 고민을 할 만한 가치들이 있어. 시작해볼게. 같은 종류의 샤프 5자루와 연필 6자루를 샤프 5, 연필 6. 세 명한테 난 이러면 3명 선생님 계속 하잖아. A, B, C든 X, Y, Z든 이름을 정해놔. 그냥 직접 나눠줄 생각을 마음을 먹으면 직접 나눠줄 생각으로 이름까지 다 표현을 해놓으라고. 할게. 샤프를 한 자루 이상씩 나눠준대. 샤프 먼저 나눠주자. 몇 자루씩? 한 자루 이상. 샤프 한 자루씩 나눠줄게.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 남은 샤프 몇 자루지? 2자루. 이제 그 2자루는 어떻게 하면 돼? 경우 나눠가지고. 누군가한테 다 주던가 아니면 다시 나눠서 한 자루씩 주던가 해주면 되는 거겠네. 맞아? 그러니까 상상되는 정답은 이거다. 한 녀석이 몇 자루를 받고? 2자루 갖고. 두- 3자루. 전체 3자루를 받고 남은 2명이 한 자루씩 받는. 그러니까 5자루를 3, 1, 1로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둘, 하나로.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종류의 정답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미 한 자루씩은 다 줘야 된다면서. 한 자루씩 주다 보면 남은 게 2자루밖에 없어. 그럼 그 2자루를 몰빵해 줄 거냐? 한 자루씩 더 추가로 나눠줄 거냐?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샤프를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읽어볼게. 이어서 연필 6자루를 나눠줄 때는 샤프를 한 자루 받은 학생한테만 한 자루 이상씩 나눠준다. 다시 이해 못했어 내가. 샤프를 한 자루 받은 학생만 한 자루 이상씩. 그러니까 연필을 받은 애들은 샤프를 몇 개 받은 애들? 한 개만 받은 애들이 연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애들 연필을 못 받는다는 뜻이라고 지금 이런 애들은. 됐나요? 그래서 연필 나눠주기 전에 연필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준비시켜야 될 것 같아. 연필 받는 애들. 그럼 바로 가자. 첫 번째, 샤프를 3자루, 한 자루, 한 자루로 나눠주는 방법. X, Y, Z한테 3자루, 한 자루, 한 자루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어떻게 구분해주면 되지? 3자루를 받는 애가 X가 될지 Y가 될지 Z가 될지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 맞나?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은 한 자루씩 받는 거니까 3가지. 곱하기. 이제 연필주로 가자. 이제 연필주로 가자. 연필 누구한테 줘야 돼? 한 자루씩. 얘네들한테 줘야 돼. 얘네들한테. 맞아? 2명한테 몇 자루를 주면 되는 거지? 6자루. 2명한테 한 자루만 받았던 그 2명. 선생님이 X든 Y든 Z든 둘 중에 하나 쓰고 싶은데 이 3가지라는 게 X, Y가 한 자루씩 받고 있는 건지 X, Z가 한 자루씩인지 아니면 Y, Z가 한 자루씩 모르는 거니까 한 자루씩만 받고 있는 애들을 그냥 A하고 B라고 결정을 해볼게. 이해되고 있어? 합쳐도 몇 자루? 6자루. 근데 문제에서 한마디 했는데 한 자루 이상. 무조건 한 자루씩은 주고 싶대. 그러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에서 얼마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4 만들어주면 한 자루씩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은 2 H 4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샤프를 셋, 하나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 3가지에 대해서는
연필 샤프를 한 자루씩 받은 두 명이 연필 6자루를 최소 한 자루씩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H 4가지. 그래서 계산 끝까지 갑시다. 이거 5치 4니? 몇 가지? 15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제 두 번째 경우 알아보자. 샤프가 2 플러스 2 플러스 1로 분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거 몇 가지? 30. 이것도 30 또는 31 세 가지죠. 다 두 자루 쓰는데 누가 한 자루 받는 거야? 이 셋 중에 누가 한 자루 받는 걸까? X가 받는 걸까? Y가 받는 걸까? Z가 받는 걸까? 세 가지 맞아. 그럼 밑에 연필은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 한 명한테 몰빵해서 줘야 되는 거 맞아? 샤프를 한 자루 받은 애한테만 연필을 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연필 6자루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와, 이거 6가지로 하면 진짜 혼내려고 했네. 한 가지 맞죠? 누구한테만 6자루가 다 가게 될 테니까? 하나만 요 녀석한테만 6자루가 다 가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만 나눠줄 수 있으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의 개수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 정답은 18가지였나. 자, 한 문제만 더 할까? 질문? 84번. 이거는 그냥 답이 틀린 거 같은데. 84번? 84번 가볼까? 애플, 비플, C플, D를 10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얻을 수 있네. 자, 이거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항 한번 예상되는 항 몇 개만 말해볼까? A의 열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거 A의 열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 뭐 B의 열제곱이라는 항도 있겠네. 어떨 때는 A 5개, C 3개, D 2개 이런 거 있는 거 맞나? 물론 그 앞에 개수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항이야. 질문은 지금 동류항이 아닌 거. 동류항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를 통해서 나오는 항들 중에 보기에 있는 항이 아닌 걸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야. 맞아? 그럼 가능한 항이 아닌 걸 찾아달라는 말로 바꿔 해석해도 되는 거고, 가능한 항인지 가능하지 않은 항인지 결정하는 방법은 뭐게? 맞아. 어찌됐든 A, B, C, D 합쳐서 몇 번 뽑는 거야? 10번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결과가 얼마? 1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10만 별 수 있으면 다 만들어진 항이 되는 거니까. 불가능한 게 몇 번일까요? 4번이야. 4번. 362. 그러네. 몇 번 뽑은 거야 이거? 11번 뽑았을 때 가능한 답이죠 이거. 절대 이런 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니?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 거고, 수요일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은 어떻게 돼? 몇 시에 끝난 거야 일반적으로? 4시요. 4시? 동아는 몇 시? 저희는 학교 수요일날 끝나면 몇 시까지 올수 있어? 저희가 5시에 있거든요. 끝나는 게 5시야? 네. 와, 오늘이 저번에 귀여웠는데. 나가도 돼. 주말에 한번 모이는 게 낫겠네. 평일은 안 되겠고. 쉬어? 주말에 수업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토요일이에요? 수요일날 하는 게 좋아, 일요일 하는 게 좋아? 저는 토요일에 그거 있어가지고 걔 바빠? 영어 끝나고 바로 들어가요. 일요일은 한가하고? 또 일요일 또 보러 가야지 뭐. 오늘 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